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샤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해서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2000년대쯤 20년 전이죠. 사진보다는 영상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영상을 다룰 수 있는 잘생기고 덩치 큰 동생이 나타났습니다. 그 친구가 영상 잘 찍어요 하는 말에 그냥 캠코더 한 개 샀어요. 그때 기억으로는 8mm의 테이프로 찍는 캠코더였는데 8mm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때는 디지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라요. 제가 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랬는지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캠코더를 샀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촬영하는지 유심히 보고 사실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옆에서 내가 저걸 어떻게 배워? 저쪽으로 전공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뭐 조금의 관심은 있었지만 잘 촬영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걸 그냥 빌려주면 되지. 내가 저걸 왜 굳이 맡아서 촬영해야 되지? 그런 생각으로 캠코더를 일단 샀어요. 그 친구가 찍는 걸 옆에서 계속 구경하고 있었죠. 촬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때까지 내가 영화를 봤다고 하면 그냥 스크린에 비추어지는 것들만 생각하고 봤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스크린에서 얼굴을 정면으로 보이는 게 상대방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는데 그게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미디어 자체가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1분 30초짜리의 영상을 만드는데 일주일 정도 걸렸고 그걸 다시 업로드하고 그리고 일반 컴퓨터에도 사실 깨끗하게 안 나와서 그 친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거기서 보고 알았고 어디에다가 인코딩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CD로 구워서 DVD로 그걸 막 정말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미디어로 사실 되지는 않았을 때였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다음 카페가 생기고 그 우리 카페에다가 그 영상을 업로드하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촬영하는 걸 옆에서 많이 도와줬죠. 그러고 있다가 이 친구도 원래 일이 있고 저도 일이 있는 터라 영상은 계속 찍고 싶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영상을 찍을 수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왜냐면 영상을 찍으려면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일 때문에 서울에 있었거든요. 저는 또 부산이. 그게 안 되더라고. 야 언제 내려오노? 내려와서 빨리 찍어도. 그래서 에이씨 어차피 그 친구 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내가 한번 찍어보자 라고 해서 캠코더를 바이크에다가 묶어서 촬영을 했죠. 그 촬영하는 도중에 캠코더가 여러 번 날아가서 찾지도 못하고 부서지고 금전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냥 큰 캠코더예요. 큰 캠코더. 그거를 수건으로 말아서 오토바이 뒷좌석에다가 막 테이프로 감고 했는데 타고 나면 어떻게 찍는지 딱 보려고 하니까 벌써 달아나고 없더라고요. 찾는다고 4시간을 찾았는데 결국은 못 찾았습니다. 그게 제가 하려고 도전하다가 그냥 바로 포기하게 됐던 계기였죠. 그리고 그냥 까먹고 이래 있다가 2000년이 흘러가고 2010년쯤인가 다시 이래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 그때 블로그를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사진도 올리고 영상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 또 다시 카메라를 구입해서 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을 때인데 저는 그냥 사진도 그렇고 영상도 그렇고 그렇게 소질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잘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영상을 무비메이커라는 그 아주 기초적인 편집기를 가지고 편집을 그냥 했었어요. 잘 안 됐죠. 다른 걸 넣고 싶은데 그 기술을 넣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영상에 전문적으로 돼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아까 2000년도 때 언급했던 친구는 원래 이제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로 바빠서 제가 귀찮게 하기 조금 싫었어요. 좀 미안한 감도 있었고 정말 지금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찾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손님들한테 계속 직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혹시 뭐 하시냐고. 근데 우연찮게 제가 진짜 꿈에도 그리던 편집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교 방송을 이렇게 편집하고 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죠. 그리고 저의 또 집착이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찾아갔어요.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그분이 쓰고 있는 편집글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영문으로 돼 있었어요. 영문으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뭐 영한사전을 찾아서 보고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완전 기초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분을 귀찮게 했습니다. 한 달 정도 프로그램을 그냥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에 있는 영문들이 저한테는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를 들어가서 촬영했던 걸 올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출력을 하고 올리면 된다. 저는 영어를 아직도 저는 그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전문 용어나 이런 것들도 아직도 저는 잘 몰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집을 했죠. 내가 하고 있는 블로그에다가 올리니까 영상이 계속 품질이 억수로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편집할 때 보였던 영상과 블로그에다가 올린 영상은 화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저한테 가르쳐준 편집하시는 분한테 또 물어봤죠. 고민이 이렇다 하니까 그분이 그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서
해서 그 유튜브 네가 올린 걸 다운받아서 블로그에 올려봐라. 그러면 기가 막힐 것이다. 네, 말 그대로 유튜브에다가 올리고 그 영상을 받아서 블로그에다 올리니까 정말 영상이 내가 보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유튜브를 빠르게 개설하고 업로드를 해서 영상을 계속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계속 올렸죠. 근데 계속 올리고 한 몇 년 지났을 때쯤 이렇게 메일이 오는 거예요. 계정을 하고 개설을 해서 돈을 받아가라는 메일이 오는 거예요. 저는 스팸인 줄 알고 그걸 전부 다 스팸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승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자꾸 나한테 이런 메일이 온다. 아, 그 스팸 메일이 자꾸 날라온다. 자꾸 내보고 돈을 받아가라는데 아, 미치겠다. 그리고 막 차단을 했는데도 계속 날라온다. 이거 왜 그렇지? 라고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야, 진짜 돈 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이, 설마 무슨 돈을 줍니까? 그게. 그때 블로그를 열심히 했었는데 하루에 그때 많이 들어왔을 때가 하루에 한 4,000명도 들어온 적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기본 뭐 1,000명 이상 이렇게 들어왔었으니까 블로그도 돈을 안 주는데 저 유튜브 저게 무슨 돈을 줍니까? 진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모든 것들에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영어를 그림처럼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개설해주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자나 이런 것들을 제가 몇 명인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3,000명 이상 있는 거예요. 영어로도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그때 기억으로 제가 그냥 뭐 올린 거라고는 모플러 사운드 영상 올리고 영상을 정말 제가 찍고 싶었던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까지 오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오토바이 타는 거를 허락을 받아야 하나,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토바이를 타는데 이렇게 3단계 정도를 거쳐서 어렵게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야 하나에 대해서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었고 10년 전에도 사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서 영상도 사실 찍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오토바이를 그냥 쉽게 교통수단 또는 내가 여행을 하기 위한 도구라고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걸 타려면 3단계를 거쳐야지 탈 수가 있어요. 그 3단계를 먼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 또는 배우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오토바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위험물로 취급을 되고 있고 지금도 위험물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제일 큰 이 1단계를 거치고 나면 또 2단계가 또 생기죠. 지금은 학원이라는 게 많이 생겼지만 제가 그때 막 탈 때만 해도 빅바이크를 타려면 이종 소형이라는 또 면허증을 따야 되거든요. 학원이 없었어요. 100명을 시험 치면 한두 명 정도 걸리는 게 다였고 어떤 분은 수입인지를 붙일 데가 없을 정도로 빼곡히 붙였던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운 좋게 사실 한 번만에 붙었습니다. 연습을 했던 거는 사실 아니었어요. 눈썰미가 좋아서 그런지 그냥 어떻게 타는지를 보고 천천히 아웃인 아웃으로 가면 된다는 걸 처음에 제가 보면서 조금 알았거든요. 운 좋게 통과를 해서 한 번만에 붙은 케이스인데 면허증 따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떤 면허증하고 또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기쁨이 이종 소형 면허증에는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 관문을 통과해야지만이 물론 이 관문을 생략하고 바로 이 면허증이라는 관문을 또 도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고 나서 또 이게 어차피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적어도 저는 먼저 허락을 받고 난 뒤에 도전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의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증을 따면 세상을 전부 다 가진 기분이죠. 그렇게 해서 면허증을 어렵게 또 따요. 또 세 번째 관문이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오토바이 가격이랑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오토바이 가격이랑 완전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요. 125를 타고 약간의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충 이 정도 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오토바이 사려고 탁 보면 자동차 가격이랑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와, 이게 이렇게 비싸나 할 정도로 바이크가 가격에서 한 번 더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이 세 가지의 관문을 어렵게 통과하고 나서 비로소 오토바이를 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허락제,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배우자분한테 허락받고 근데 대부분 다 여기서 캔슬 당하죠. 왜냐하면 위험물로 취급받기 때문에. 아마 제가 말하는 게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오토바이는 정말 위험물로 취급받아야 될까요? 제가 항상 제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오토바이를 타는 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왜 다 무시를 해요? 그 무시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 타기 쉬워서 그래요. 위험물로 취급받다 보니까 약간 좀 멀리 느껴지는데 막상 이 3단계를 거치고 딱 타보면 오토바이가 자전거나 이런 것들보다 더 타기 쉬워요. 그래서 방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거 타기 쉽네. 그래서 까불게 되죠. 이러다가 사고가 납니다.
타기 쉬운 만큼 반드시 여유를 가지고 타셔야 됩니다. 마음적인 여유와 안전을 분명히 자기가 숙지하고 생각하면서 타야 돼요. 순간적으로 팍 당기면 자동차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사거리에서 차가 안 오면 쉽게 위반을 하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오토바이예요. 우리가 모두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신호등에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타면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생필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자동차도 그렇게 타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근데 자동차는 안 하는데 왜 오토바이를 그렇게 하느냐? 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영상 이야기 하다가 왜 또 갑자기 이런 걸 왔지? 이 타기 쉽기 때문에 분명히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오토바이 타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사실 위험물로 취급받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오토바이를 타려고 시작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이거 또 한 단계 더 늘은 것 같네. 컨트롤 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 오토바이를 타세요. 이가 아닌데. 하여튼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었던 게 내가 좋아하는 이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이라는 장르가 이렇게 위험물 취급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카메라가 작은 아주 오래된 캠코더다 보니까 15분 정도 지나면 다시 꺼집니다. 그래서 다시 켜고 왔어요. 근데 어디까지 해야겠지? 위험물로 취급받고 있는 이 오토바이를 사실 위험물이 아니다. 이건 정말 편하게 쓰면 한도 끝도 없이 편하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영상 편집도 뭐 오시는 분들이 혹시 편집을 직접 하시냐? 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되더라도 끝까지 혼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고 이걸 가지고 어마무시한 돈을 벌려고 구독자 수를 어마무시하게 늘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이 적어도 이런 3단계 정도를 안 거치고 그리고 위험물로 취급을 안 받았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스승인 분이 그분도 저보다 훨씬 연배도 많으시고 나이도 많으신데 사실 그분이 저한테 유튜브로도 알려줬고 영상의 기술이나 편집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상 편집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의 20년 가까이를 영어라는 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아무리 안에 폴더를 열어보면 안에 영어가 많아도 저는 절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전부 다 그림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치부인데 치부를 또 이렇게 드러내네. 제가 이제 전기 쪽으로도 많이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의 바이크의 시장이 전기 쪽으로 바뀐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로 되어가 있는 바이크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쪽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타보고 저런 것들도 타보고 타다가 좋으면 제가 그것을 대리점하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또 왜 또 전기 올려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엔진 오토바이를 탔던 분들은 전기 오토바이는 아직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엔진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절대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기술로는요. 하지만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유지비예요. 유지비. 난 시내 안에서만 타는데 엔진 오토바이가 사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다니는 구간 자체가 한정대가 있고 그게 그렇게 멀지 않으면 사실 전기가 더 편합니다. 근데 나는 외곽도 나가야 되고 타는 범위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전기보다는 엔진이 더 좋죠.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근거리나 시내 안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안에서만 타실 것 같으면 전기 제품도 충분히 좋다. 요즘 환경적으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구가 계속 온도 기후나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엔진보다는 나중에 이제 기술이 더 발전되고 하면 엔진의 기술을 전기가 뛰어넘겠죠. 그때 되면 뭐 이제 장거리도 갈 수 있는 전기 바이크가 만들어지지 않나. 비싸지 않고 적당한 금액에 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저는 뭐 생각지도 않게 사실 유튜브를 알게 된 거예요. 아직도 제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라이브 하는 것도 아직 잘 모릅니다. 사실 도전은 하고 싶지만 원래 이제 직업 자체가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갖고 있는 직업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남는 시간을 사실 이 촬영을 하고 편집도 하고 하거든요. 뭐 시간이 조금 많이 오래 걸리겠지만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영상을 편집하고 싶고 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유튜브 강좌나 이런 게 없었어요.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찾으려고 진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노력을 많이 했고, 마침 저희 오는 손님이 또 그런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저는 이제 이렇게 배우고, 또 영어라는 장벽 때문에 알지 못했지만 영어를 그림화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것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그 기록들을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어느 날 또 내가 옛날에 찍었던 걸 한번 보면 사실 오그라들고 막 진짜 그런 거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간이 허락이 되면 오토바이를 꾸밀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정비하고 하는 것들도 올릴 텐데, 이게 사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원이 많은 그런 큰 회사가 아니고 아주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서로가 많기 때문에 진짜 조용할 때 찍어야 돼요. 그 조용할 때가 바로 겨울이거든요. 겨울에 그런 촬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올리니까 왜 요즘 이 사람이 정비하고 하는 것들을 안 올리는가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 기다리신 분들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저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절대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자, 이 영상의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요 한 가지만 오토바이 타기 전에 숙지를 하시고 매일매일 기억하시고 타셨으면 합니다. 이 한 가지 정도는 지켜줄 수 있잖아요. 여유롭게 생각하고 오토바이를 타자입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아침에 오토바이를 올라탈 때 항상 여유롭게 타자. 시간에 쫓기지 말고요. 여유롭게 오토바이를 타셨으면 합니다. 그럼 전 이번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